옛사람이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네 가지 높은 경지입니다. 물러서서 나아가고, 덜어내어 더하고, 느리게 하여 빠르게 하고, 끝을 통해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의 뜻은 분명합니다. 핵심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름과 돈을 쫓아 달리기만 하다 보면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듣지 못합니다. 멈춰서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살피는 일도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바깥을 따라가면 안쪽을 잃기 쉽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행복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 비로소 그 장면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안에 숨은 힘도 보입니다. 옛말에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도 넓고 하늘도 높다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물러섬이 패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높은 경지는 끝없는 정복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려놓는 법에 있습니다.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어 오래가는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춰 더 깊은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은 늘 새 시작의 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비움과 균형이 삶을 크게 만듭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무불이,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때 내려놓는 태연함이 큰 성취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억지로 쥐기보다 때를 알아놓는 일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바깥 상황에 묶이지 않습니다. 걸음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 안에 깊은 뜻이 스밉니다. 이제 옛사람의 가르침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서 나아가고, 덜어내어 더하고, 느리게 하여 빠르게 하고, 끝을 통해 시작합니다. 정리하면, 지혜로운 삶의 네 갈래 길입니다. 첫째, 경지. 물러서서 나아갑니다. 삶의 많은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걸음 물러선다고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걸음을 위한 바탕이 됩니다. 요점은 물러섬이 전진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양보는 고귀한 일입니다. 물러서는 것은 발전의 기초입니다. 모든 일에는 길고 짧음이 있습니다. 음양이 있고, 차고 기움이 있고, 이김과 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변화가 많습니다. 성공은 대개 오래 견디는 사람에게 옵니다. 정리하면, 인내는 끝내 길을 엽니다. 인내란 무엇입니까? 볼 줄 알고, 놓을 줄 알고,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일은 자연히 분명해집니다. 잠시 참으면 하늘과 땅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넓어지면 마음도 넓어집니다. 그때는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줄어듭니다. 핵심은 마음이 넓어지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러서는 것이 곧 앞으로 가는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다툼을 내려놓는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용과 용서와 이해의 표시입니다. 장사는 돈이 물처럼 들어오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날마다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아가려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진을 위해서는 후퇴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를 말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논의 모내기 소리가 가득하네. 물에 비친 하늘이 맑구나. 마음이 맑아야 길이 보이고, 한 걸음 물러서면 넓은 곳이 열린다. 이 말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마음을 맑히고 욕심을 줄이면 길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명과 부귀를 위해 무엇이든 다툽니다. 그러나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길을 막는 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물러설 줄 알면 한 구비를 돌아 더 넓은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옛말대로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도 넓고 하늘도 높습니다. 핵심은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겸손과 양보를 알아야 합니다. 성공하여 일을 세우려면 한 걸음 물러서 두세 걸음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엔진은 뒤로 미는 힘이 있어야 더 큰 추진력을 얻습니다. 공기가 더 압축되면 폭발력도 커집니다. 군인은 때로 돌아가는 길을 택해 승리를 얻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면 고개를 숙이고 굽히고 넘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낮아짐이 곧 올라감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노력의 결과가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 앞으로만 달리면 막다른 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멈춰서서 방향과 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알아 가장 맞는 길을 고르면 미래에 빛나게 됩니다. 핵심은 물러섬이 길을 다시 잡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고개를 돌리면 곧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서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현자들은 벼슬의 이익을 내려놓고 물러나 기회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재능 있는 이가 산속에 숨었다가 밝은 임금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리하면 큰 사람은 때와 방향을 압니다. 춘추 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나라 임금의 셋째 아들이 재능과 덕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왕위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말했습니다. 형이 살아있으니 형이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큰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대신들은 그를 다시 추천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둘째, 형의 아들이 있으니 그가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형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백성은 그가 나라를 이끌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사양했습니다. 선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그의 겸손이 역사의 이름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양보가 미래를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보는 더 큰 것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스프링을 눌러두는 것은 더 멀리 튀기 위함입니다. 삶에서 너무 강하게만 나가면 사람의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성공하려면 움츠릴 줄도 알고 뻗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스포츠카는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브레이크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달립니다. 브레이크를 모르는 사람은 가속도 모릅니다. 일터도 같습니다. 참고 굽힐 줄 모르면 오래가는 이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 두 걸음 나아가는 삶은 높은 지혜입니다. 삶은 자유와 여유를 향합니다. 앞으로만 달리고 물러설 줄 모르면 그 사람의 세계는 온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요점은 전진과 후퇴 사이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알면 삶의 폭이 넓어집니다. 한 걸음 물러서 두 걸음 나아간다면 왜 하지 않겠습니까? 전진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물러섬은 더 잘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갈지 물러설지 않은 것이 지혜의 모습입니다. 굽힐 줄 알고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인생의 큰 무대에서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제 둘째, 경지. 느리게 하여 빠르게 합니다. 당나라의 서예가 손과정이 서예 이론에서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붓을 멈출 때는 느리다고 답답해하지 말고 붓을 움직일 때는 너무 빨라 미끄러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삶도
성공이 늦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느림은 바탕이고 빠름은 결과입니다. 역사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강태공은 80세에야 밝은 임금을 만났습니다. 사마이는 60세에야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유방은 40세에도 폐연의 작은 관리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짜 실력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활쏘기를 배운 기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승 비위는 말했습니다. 먼저 눈을 깜빡이지 않는 연습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기창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배를 짤 때 발판 아래에 누워 그 움직임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두 해가 지나 바늘로 눈가를 찔러도 눈을 깜빡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기초에 시간을 쓰는 사람이 끝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창이 다시 스승 비위를 찾아가자 스승은 또 말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을 큰 것처럼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눈앞에 크게 드러나 보이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기창은 집으로 돌아가 이 하나를 위해 다시 시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눈의 힘을 바꾸는 훈련이었습니다. 기창은 벼룩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는 털실로 그 벼룩을 창가에 매달았습니다. 날마다 그 벼룩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마음도 흩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눈 속의 벼룩이 점점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기창은 벼룩이 마치 수레바퀴만큼 크게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활을 들어 그 벼룩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벼룩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런데 벼룩을 매달아둔 그 가는 털실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느린 축적이 정확한 한 방을 만들었습니다. 기창이 다시 비위를 찾아갔을 때 스승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배움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기창은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집중을 기르는 데는 왜 이렇게 여러 해가 걸렸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활쏘기는 열흘 만에 배울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비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활쏘기는 기술이라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중은 모든 것을 이루는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은 비교적 빨리 익힐 수 있지만 집중은 가장 어렵고 가장 깊다고 했습니다. 요지는 하나입니다. 급하게 이루려 하면 오히려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성공을 너무 서두를수록 목적이 더 흐려집니다. 어떤 능숙함도 어떤 지식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연습과 쌓임에서만 생깁니다. 결국 느림은 낭비가 아니라 축적입니다. 동진시대의 서예가 왕원지도 같은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서성 왕이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 크다 보니 스스로의 이름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14살, 15살 무렵 그의 글씨는 이미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고 느꼈습니다. 왕이지는 오랫동안 마음을 쏟아 자 한 글자에서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두고 용심 15년, 시공일영자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읽으면 용심 15년, 시공일영자입니다. 뜻은 마음을 15년이나 쏟아 시작을 단 한 글자에서부터 다졌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큰 성취는 작은 시작을 오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왕원지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글씨를 잘 쓰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뒤뜰로 데려가 큰 물독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물독에 물을 다 써서 먹을 갈아 글씨를 쓰면 글씨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왕원지는 그 말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에 마음을 모아 글씨를 닦았습니다. 결국
그는 큰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서예의 아성이라 불렀습니다. 서성왕이지 다음 자리에 놓는 말입니다. 여기서 얻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재능만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노력과 누적이 사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무거움에는 무거움의 이치가 있습니다. 큰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임신은 10달을 품고, 출산은 하루에 이릅니다. 성장은 늘 자기의 법칙을 따릅니다. 법칙을 거슬러 너무 빨리 키우려 하면 결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나무를 빨리 자라게 하려고 억지로 뽑아 올리면 나무는 상합니다. 공사를 서둘러 공정을 줄이고 안전을 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속도는 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결국 신중함이 성공을 낳고 조급함은 실패를 부릅니다. 조금 더 느리게 가십시오. 조금 더 깊게 보십시오. 조금 더 꼼꼼히 살피십시오. 생각을 충분히 하고 전체를 가늠한 뒤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은 달콤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진짜 빠름은 느림의 바탕에서 나옵니다. 뛰어난 사람들 대부분은 한동안의 고독을 지나옵니다. 애써도 눈에 띄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뿌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바쁜 걸음을 잠시 늦추고 아직 부족한 부분을 계속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은 자연히 깊어집니다. 의미 없는 모임과 관계를 조금 줄여보십시오. 그 시간을 책과 배움에 돌려보십시오. 시야는 점점 넓어집니다. 경험이 쌓이고 솜씨가 익으면 운과 기회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붙습니다. 길은 한 걸음씩 가야 합니다. 글씨는 한 획씩 써야 합니다. 여기서 옛말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욕속불달, 뜻은 서두르면 이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허황된 꿈으로 달리지 말고 지금 할 일을 차분히 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미래가 빛납니다. 어떤 일도 단숨에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물은 흘러 큰 강이 되고 흙은 쌓여 높은 산이 됩니다. 느림은 성공의 바탕입니다. 빠름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태도입니다. 다만 둘 다 자연의 이치에 맞아야 합니다. 빠를 때와 느릴 때를 가릴 줄 아는 것이 비결입니다. 빨라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느려야 할 때는 침착하고 여유롭게 다집니다. 빠름과 느림에는 모두 정도가 있습니다. 급할수록 질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리듬을 붙잡아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셋째 경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끝을 통해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지. 끝으로 시작합니다. 끝은 없음입니다. 모든 것은 끝내 없음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만 없음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끝이 막다른 길이 아니라 새로 열리는 문이라는 점입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기 좋은 자리이듯 비워진 상태는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없음은 비어 보이지만 완전한 공허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셀 수 없는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움은 소멸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요점은 비움에서 생성이 나오고, 생성은 다시 비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또 말합니다.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서로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없음이 있음을 낳고 있음도 끝내 없음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도는 없음입니다. 만물은 도에서 나오고 만물은 다시 도로 돌아갑니다. 핵심은 돌아감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점입니다. 삶도 제때 없음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직전의 성공도 방금 전의 영광도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바탕이 될 수는 있어도 내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때 비우는 일은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의식입니다. 한마디로 매번 깨어나는 아침은 작은 재탄생입니다. 나쁜 일은 미래를 망치지 않게 하십시오. 좋은 일도 현재를 취하게 만들지 않게 하십시오. 없음으로 돌아가는 지혜는 빼기의 지혜입니다.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오래된 찌꺼기를 털어내는 일입니다. 요점은 덜어낼수록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악일익, 위도일손, 손지우손, 이지우무위, 무위이무불이. 배움을 쫓으면 더해지고 도를 쫓으면 덜어진다는 뜻입니다. 덜고 또 덜어 마침내 무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위는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더하기만으로는 도에 닿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견소보박, 소사과욕, 소박함을 보고 질박함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소는 물들지 않은 실과 같습니다. 박은 다듬지 않은 나무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 꾸미기 전에 맑은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세상 일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없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흰 것처럼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때로 마음은 얕은 모처럼 잔잔해야 합니다. 마음이 단순해지면 세상도 덜 복잡하게 보입니다. 요점은 마음을 비울 때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맛을 다 겪어도 끝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담백함이라고 합니다. 화려함을 다 보고도 끝내 가장 참된 것은 소박함이라고 합니다. 단순함은 지혜의 결정입니다. 삶을 깊이 이해한 뒤에야 얻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덜어낸 뒤에 남는 것이 진짜입니다. 없음으로 돌아감은 다시 시작하는 일입니다. 부수지 않으면 새로 세울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옛 것이 떠나지 않으면 새 것이 오지 않습니다. 뱀은 해마다 허물을 벗어야 자랍니다. 개도 껍질을 벗어야 더 단단한 보호를 얻습니다. 핵심은 놓아야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없음으로 돌아감은 포기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손바닥과 곰발바닥을 함께 가질 수 없듯 둘 다 잡으려 하면 둘 다 잃기 쉽습니다. 버림도 선택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내려놓고 또 끊임없이 얻는 과정입니다. 삶이 단조롭게 느껴지는 것은 끝을 미리 보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요점은 비우면 길이 다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컵은 비워야 새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손을 펴면 세상이 들어옵니다. 노자는 또 말했습니다. 도자반 지동야. 도는 돌아감의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반은 되풀이와 돌아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의 운동은 돌아가는 법칙입니다. 만사는 어디에서 시작했든 결국 그 자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또 새 출발이 됩니다. 만물은 나선처럼 돌며 진화하고 올라갑니다. 매번의 돌파는 처음의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겨울은 생기를 거두어 뿌리로 돌려보냅니다. 봄은 새싹과 꽃과 푸름을 품어 올립니다. 핵심은 돌아감이 곧 새로움의 준비라는 점입니다.
마음을 없음의 상태로 돌리는 것은 우리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소란하고 변하는 세상일수록 처음의 마음이 가장 참되고 귀합니다. 없음으로 돌아감은 처음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출발점은 먼 곳이 아니라 내면의 시작점입니다. 인생의 많은 출발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반평생을 걸어도 돌아올 때 어린아이 같은 맑음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삶은 짧고 무상합니다. 오르내림도 있습니다. 좋음과 나쁨도 섞여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처음 자리로 되돌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점은 길을 잃으면 다시 영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면 모든 것을 영으로 되돌리고 다시 정비해 출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의 멜로디를 잊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틀어 그 흐름을 느끼라는 말도 있습니다.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잘못된 걸음을 내려놓고 내일의 햇빛을 맞으라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이 많습니다. 갈림길 앞에서는 매번이 다시 시작할 귀한 기회입니다. 스스로를 영으로 돌리는 법을 배우고 꾸준히 계속하면 매번 새로운 성장이 따라옵니다. 물러서서 나아가고 덜어내어 더하고 느리게 하여 빠르게 하고 끝을 통해 시작한다는 말이 여기서 다시 살아납니다. 물이 굽이굽이 흐르다가 장애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간 힘이 끝내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독수리도 폭풍 앞에서 몸을 낮추고 비가 지난 뒤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핵심은 모든 시작이 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끝은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이 경지를 이해할 때 인생의 걸음은 더 깊어집니다. 걸음마다 안쪽에서 자라는 성숙이 함께합니다. 정리하면 끝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이 넓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넷째 경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덜어내어 더하는 경지입니다. 핵심은 빼기의 지혜가 삶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넷째 경지, 덜어내어 더합니다. 빼기의 철학은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더하기와 곱하기를 더 익숙하겠습니다. 이익과 권력과 부를 더 많이 얻으려 끝없이 달립니다. 그 과정에서 빼기의 지혜를 잊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비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많음을 적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거침을 정교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에는 사계절이 있고 사람에게도 두 시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앞부분은 더하기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니 할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 성장합니다. 핵심은 젊을 때에 더하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뒷부분은 빼기입니다. 얻은 것도 있고 얻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얻은 것은 사람의 이치를 조금 알게 된 것이고 하늘의 이치를 조금 헤아린 것입니다. 얻지 못한 것은 마음은 원하지만 힘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얻은 것에는 빼기를 하십시오. 얻지 못한 것에는 마음을 열어 두십시오. 정리하면 더하기는 성장이고 빼기는 성숙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평생 닦아야 하는 공부입니다. 더하기는 자라남입니다. 빼기는 익어감입니다. 역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힘차게 움직이니 군자는 쉬지 않고 힘써야 합니다. 땅은 부드러우니 군자는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떠받친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젊을 때는 힘을 내고 성숙해지면 덕을 쌓는다는 점입니다. 살아가려면 추구할 것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감당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직접 부딪혀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지식을 쌓아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해야 합니다. 그러다 물이 흘러 강이 되듯 어느 순간 덕과 자리가 서로 어울리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것이 더하기의 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뒤쪽은 달라집니다. 앞쪽은 붙잡는 법을 배웁니다. 뒤쪽은 놓는 법을 되새깁니다. 중년에 이르면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허함과 권태와 무력감을 부르기도 합니다. 핵심은 많음이 곧 충만함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 한 스님의 자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스님은 늘 자루 하나를 메고 다녔다고 합니다. 탁발을 다녀오면 그 자루는 늘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자루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루를 하나 더 메고 나섰습니다. 두 자루가 어깨를 짓누르자 스님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더 들수록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길을 절반쯤 가다 스님은 나무 아래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왼쪽 자루 하나, 오른쪽 자루 하나. 그것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눈을 뜨자마자 두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더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왜 빼기를 해야 합니까? 홍일 대사는 돈과 색과 명예와 이익을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을 괴로움으로 끌고 간다고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끝없는 욕망은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 묶임을 미워하고 버릴 때에야 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몸과 마음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덜어내어 더한다는 말은 놓을 줄 알아야 자유에 닿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줄여서 맑히고 맑혀서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핵심은 빼기가 삶의 품격을 올린다는 점입니다. 인생 앞부분에 모은 돈과 명예와 인간관계는 인생 뒷부분에서는 다시 돌려놓아야 할 것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경주에는 결승점이 있습니다. 결승점은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달리기도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달리는 트랙입니다. 정리하면 시작과 끝은 늘 하나로 이어집니다. 공자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에 배우려는 뜻을 세웠고 30에 설 수 있었고 40에 미혹하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에 들리는 말이 자연스러웠고 70에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바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빼기의 지혜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삶의 뒤쪽에서 마음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점입니다. 삶에서 빼기를 한다는 것은 단지 세상을 보는 지혜만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시간이 있는 동안 체험하고 사랑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뒤쪽에서 우리는 무엇을 덜어야 할까요? 첫째는 명예와 이익입니다. 많은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지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알려지고 싶어 합니다. 정리하면 이름을 참을수록 마음은 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 바쁘고 시끄럽게 살지만 정작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끌벅적함은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은 자기 길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얻었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증광현문에는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명중유, 시중수유, 명중무, 심학강구. 운명에 있으면 때가 오면 결국 있고, 운명에 없으면 억지로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억지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될 것은 잃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애써도 내 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밖을 깨기보다 안을 세우는 일입니다. 둘째는 욕망입니다. 욕망이 너무 많고 절제가 없으면 욕망은 탐욕이 됩니다. 탐욕은 마음을 서서히 지배합니다. 영혼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걸음씩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과 비슷합니다. 정리하면 탐욕은 채움이 아니라 갈증을 키웁니다. 돈도 비슷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혹과 번거로움도 큽니다. 그래서 쉽게 자신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고 적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냐, 가난하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만족과 평안입니다. 핵심은 마음이 편해야 삶이 편하다는 점입니다. 옛사람은 이렇게도 가르쳤습니다. 남의 나쁜 말을 듣지 말고, 남의 흠을 보지 말고,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 옳고 그름의 다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잘한 일에 평생 따지고 계산하면 자신이 일하고 누릴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말할 때가 아니면 조용히 하십시오. 잊어야 할 때면 잊으십시오. 정리하면 내려놓을수록 시간이 돌아옵니다. 가능하면 따지지 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고 어진 마음으로 만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가장 높은 처세 지혜입니다. 요점은 따짐을 줄일수록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며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면 늘 기쁨이 따릅니다. 또한 때를 알고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짠맛에는 짠맛의 좋음이 있고 싱거움에는 싱거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 톨의 쌀, 한 방울의 밥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단함 속에서 얻어진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내려놓고 미래는 넓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기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조금 덜고 체험은 조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을 내려놓고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빼기는 삶을 가볍고 깊게 만듭니다. 인생은 길어야 100년 남짓입니다.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습니다. 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습니다. 자연에는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오히려 온전합니다. 걸음을 조금 늦추고 마음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묶임을 덜고 압박을 덜고 가슴속 걱정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곧 인생의 빼기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혹각 김랑 바디에우 콩허이 본디에우 콩노이. 뜻은 이렇습니다. 평생 배워야 할 것은 침묵이며 세 가지는 묻지 말고
네 가지는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핵심은 말과 질문을 줄일수록 삶이 단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말은 소통의 도구이지만 동시에 지혜와 자존과 분별의 표시입니다. 그러니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출지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묻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상대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한 질문에 상대가 멈칫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곧바로 화제를 바꾸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질문이 민감한 곳을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더 파고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사적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사람마다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맹자는 남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자비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캐묻는 일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뜻밖의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비밀은 듣는 사람에게도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퍼지기라도 하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어도 먼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은 모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와 상관없는 것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은 발전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알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분과 관계없는 일이 많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시간도 빼앗고 오해도 부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일과 삶에 집중합니다. 헛소문과 잡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캐묻는 사람은 일에서 전진하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키울 시간에 쓸데없는 정보를 모으다 보면 남의 눈에도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장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중요한 것에만 마음을 두는 일입니다. 셋째, 답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분명한 답이 없는 질문을 붙잡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기대만 커지고 현실은 흐려집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할까요? 같은 질문이 그렇습니다. 내 미래가 꼭 더 행복해질까요? 같은 질문도 그렇습니다. 그 답을 누가 단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질문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에 집중합니다. 남의 답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노력과 결심으로 답을 만들어냅니다. 공자는 말보다 행함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정리하면 답 없는 질문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 속마음을 다 꺼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그늘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과 생각을 함부로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두 드러내면 오히려 상처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마음에는 지켜야 할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약점을 알게 되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노자는 침묵이 마음을 쓸데없는 상처에서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의 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삶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어려움도 겪고 억울함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감정을 푸는 듯합니다. 그러나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고
주변 공기도 무겁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 대신 해결을 찾습니다. 더 나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귀국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행동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핵심은 말로, 새는 에너지를 행동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셋째, 자랑하는 말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성취를 자랑하면 관심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은 시기와 질투를 함께 부르기 쉽습니다. 진짜 성공은 과시하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취에 매달리면 꺼진 불빛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조용히 나아가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넷째, 빈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마음은 사람의 바탕입니다. 허풍과 빈말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믿음을 잃습니다. 공자는 바른 사람은 말한 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진실함이 곧 품격입니다. 삶은 긴 여정입니다. 침묵을 배우고 말의 한계를 아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줄여줍니다. 귀국자는 침묵을 아는 사람이 세상과 자신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출지 아시기 바랍니다. 말을 지키고 남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랑과 불평을 멀리하면 삶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정리하면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와 내면의 힘입니다. 여섯째는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열쇠라고 합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으니 스스로를 지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어리석게 반복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핵심은 남을 따라 살지 말고 자기 삶의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 때문에 무심코 자기 삶을 망칠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의 활시위는 너무 팽팽하면 지치고 너무 느슨하면 뒤처집니다. 그래서 균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삶은 적당한 장력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롭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쟁자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친구는 나눌 곳이 되고 경쟁자는 잠재력을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반응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고 대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며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말하지 않는 태도에도 뜻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 또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취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쁨이 많아지면 슬픔은 자연히 옅어집니다. 단순함을 많이 담으면 복잡함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만족이 많아지면 고통은 흐려집니다. 관용이 많아지면 원한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결국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삶의 빛을 바꿉니다. 남의 시선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도록 상처가 남기 쉽다고 합니다. 남의 말에서 존엄을 찾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끝내 평범함 속에 갇히기 쉽다고 합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다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연기하고 있음을 압니다. 핵심은 그 사실을 알 때 역할을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에 집중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미혹한 사람은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비극의 장면 속에 깊이 빠집니다. 그 고통에서 평생 스스로를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큰 막이 내려오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진실을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개 늦었다고 합니다. 요점은 지금 자신을 붙잡아야
후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자신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야 인생의 연극도 부드럽고 깊게 흘러갑니다. 후회가 남지 않게 됩니다. 때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의 말과 행동도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큰 감옥은 마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주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잊지 못하고 놓지 못합니다. 어두운 기억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감도 잃고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좁은 공간에 가둡니다. 그러니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자신을 풀어주어야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마음의 감옥을 깨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날개라고 합니다. 마음이 크면 세상도 그만큼 넓어진다고 합니다. 마음의 감옥을 깨지 못하면 하늘이 있어도 자유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남이 내려다보는 시선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의 시선을 바꾸지 못해도 자신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바깥보다 안쪽을 바꾸는 일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좌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은 여유롭게 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가난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인격은 배반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을 감더라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악한 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군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소인이 되지는 말라고 합니다. 결국 지키는 선이 사람을 세웁니다. 학력이 없어도 품격은 잃지 말라고 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못하더라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옛말이 있습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 이것을 한국어로 읽으면 근주자적, 근묵자흑입니다. 뜻은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삶 전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귀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친구든 배우자든 사업의 동반자든 선택한 사람이 평생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라고 합니다. 겸손하고 예의가 있으며 기본을 지키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합니다. 예의가 없고 기본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탕이 약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예를 압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누구를 추천하는지 보라고 합니다. 추천과 발탁의 방식이 그 사람의 품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면 돈을 쓰는 방식을 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된 뒤에도 검소함을 지키면 진짜 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보라고 합니다. 말만 하고 하지 않으면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의 일상 취미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마음속 생각을 비춥니다. 가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혜와 규칙이 없는 것이 더 두렵다고도 합니다. 뜻이 짧고 의지가 약하면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핵심은 환경보다 마음의 기준과 의지가 사람을 세운다는 점입니다. 가난해도 의지가 있고 뜻이 높고 자기 능력에 맞게 길을 잡는 사람은 귀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도 뜻을 끝까지 지키면 미래는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열한 사람인지 보려면
그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지위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키는 선입니다. 정리하면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군자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늘 기준이 있고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강한 사람 앞에서도 겁내지 않으며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강약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돌보는 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비열한 사람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존엄까지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성장이란 단지 머리가 휘어지고 피부가 늙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겉의 변화가 아니라 안의 변화입니다. 진짜 성숙은 남이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성숙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부드럽고 달고 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마음도 자연히 성숙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숙은 시간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한 뒤의 담담함이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상처를 지나온 뒤의 평온이 성숙입니다. 고통을 겪은 뒤에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성숙입니다. 실패 뒤에 다시 일어서려는 내면의 갈망도 성숙입니다. 그래서 성숙은 나이와도 시간과도 꼭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숙은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밝은 달이 구름 사이에서 드러나듯 성숙도 어둠을 지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성숙이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일입니다. 북송에 뛰어난 문인이 있었습니다. 소식입니다. 그는 삶의 큰 파도 속에서도 평온하고 여유로운 기품을 지켰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소식은 성격이 곱고 말이 직선적이었다고 합니다. 왕안석의 소금새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관직에서 물러나 황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고든 성품이 시련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황주에서 그는 강가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밭을 일구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궁핍해도 기품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돈 때문에 자기 마음이 궁해지게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소식은 황주의 작은 집에서도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담백한 삶을 살며 책을 읽고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고 서예를 썼다고 합니다. 집을 손보고 채소를 심고 우물을 파고 밭을 갈며 전원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 유배지의 땅을 오히려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시와 글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요점은 고난 속에서도 삶을 빛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라나미 나무가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면 성숙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새싹에서 꽃봉오리로 다시 열매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란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숙은 하나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도 스스로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성숙이란 스스로를 밝히는 힘입니다. 안개가 자욱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숙한 사람은 걸음을 늦출 줄 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련 속에서 자신을 다듬는다고 했습니다. 파도가 거셀수록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낳으면 반드시 쓸모를 함께 준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성숙은 사람을 더 깊게 보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숙할수록 자신을 너그럽게 하고 남도 너그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원수에게도 관용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100개의 강을 받아들이기에 크다고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품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놓아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점은 관용이 곧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검은 머리는 어느새 흰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성숙하면 순간의 득실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비가 거셀수록 의지가 더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겉으로 보이지만 성숙은 안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마음은 아주 평온하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흔들림 속에서 고요해지는 것이 성숙입니다. 성숙은 밤에 불어난 큰 강물 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큰 소란이 없어도 안에서는 큰 힘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 힘은 많은 것을 씻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성숙한 사람의 빛은 하얗게 밝지만 눈부시게 찌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화려하지만 과장되지 않고 적극적이지만 조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강하되 부드러운 힘입니다. 성숙은 나이에 있지 않고 마음의 평온과 고요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도 비바람이 불어도 자신은 산처럼 서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숙은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스스로를 다듬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 이해하는 체험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많은 일을 지나며 많은 것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걸음마다 배움이 있으면 그것이 곧 성장이라는 점입니다. 길이 아무리 멀고 가시밭이 아무리 많아도 걸음마다 조금씩 더 성숙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성공입니다. 성숙은 나이와 겉모습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안에서 고요하고 온화해지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숙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다루는 힘입니다. 성숙은 실패와 상실을 겪고도 다시 배우는 과정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도 균형을 찾게 됩니다. 핵심은 겪어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바꾸었느냐입니다. 소식의 삶이 그 예가 됩니다. 유배와 궁핍 속에서도 그는 평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백한 삶을 살며 읽고 쓰고 그렸습니다. 고난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고 창조의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정리하면 성숙한 사람은 역경을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삶이 늘 순탄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심지어 역경에도 조금 더 너그럽습니다. 순간의 득실이 의지를 흔들게 두지 않습니다. 안에서 힘을 조용히 모읍니다. 큰 강이 밤에 물을 불리듯 겉은 조용해도 속은 깊게 자랍니다. 핵심은 겉의 소란이 아니라 안의 축적입니다. 성숙은 눈을 찌르는 빛이 아닙니다. 밝지만 부드럽습니다. 화려하지만 과장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물처럼 온화하면서도 속에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 어둠과 이름이 지나가도 큰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성숙은 부드러운 강함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삶에서 행복은 늘 큰일에서 오지 않습니다. 소박한 자리에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주변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은 삶의 소중한 것을 많이 남깁니다. 요점은 행복이 주는 마음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큰 베풀의 스승으로 말합니다. 부처님이 베푼 것은 재물만이 아닙니다. 길을 베풀었습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중생이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배땜입니다. 정리하면 가장 큰 나눔은 사람을 살리는 나눔입니다. 경전의 이야기로 이런 장면이 전해집니다. 부처님이 왕성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야소다라 공주가 라훌라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는 많은 보배가 있으니 가서 아버지께 받아오너라. 라훌라가 부처님께 가서 재물을 달라고 하자 부처님은 라훌라의 머리를 깎아 출가하게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사는 해탈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부처님이 준 것은 물건이 아니라 자유라는 점입니다. 그 가르침은 지혜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류에게도 전해집니다. 세상에는 나눔을 삶의 방식으로 여기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농촌에서는 추수철이 오면 밭에 내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모두 거두지 않고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게 남겨둔 몫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남겨둔 몫이 누군가의 삶을 이어줍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도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남겨둔 곡식은 신에게 드리는 감사이자 지나가는 가난한 이에게 주는 음식이 됩니다. 자기 손으로 키운 것을 조금 남겨 감사하고 또 나누는 것이 도덕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나눔이 곧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한국의 농촌에도 전해집니다. 한국 북쪽 농촌의 길가에는 감나무 과원이 많다고 합니다. 수확철이 되어도 농부들은 감나무에 잘 익은 감을 일부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크고 붉은 감이 달린 풍경을 보고 감탄한다고 합니다. 그 감들은 까치의 겨울 먹이로 남겨둔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자연을 위한 나눔도 있습니다. 옛날 이 지역에는 까치가 자주 머물렀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까치들이 감나무에 둥지를 틀고 추위를 견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이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려 먹이를 찾지 못한 까치들이 한밤중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다음 해 봄, 감나무는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해충이 나타나 감이 상해 수확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자연의 균형이 깨지면 사람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가을이 오면 감을 조금 남겨 까치의 겨울 먹이로 주었다고 합니다. 크고 달콤한 감이 남아있으니 까치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까치도 사람의 마음을 아는 듯 봄이 되어도 급히 떠나지 않고 나무의 벌레를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살 길을 내어주는 것이 곧 스스로의 살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도 서로 기대어 살아갑니다. 사람도 서로 기대어 살아갑니다. 옛사람은 일용구영, 일손구손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영화로우면 모두가 함께 영화롭고 한 사람이 손해를 보면 모두가 함께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결국 서로 이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요점은 한 사람의 선택이 주위의 파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눔의 이야기로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7살의 암을 앓던 한 아이가 자신의 각막을 기증해 다른 아이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남긴 것은 단지 눈만이 아닙니다. 삶을 믿는 빛도 함께 남겼습니다. 정리하면 한 사람의 나눔이 많은 사람의 길이 됩니다. 또 한 소설 속 청년도 떠오릅니다. 높은 산 정상에서 기상관측을 하며 정확한 일기 예보를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고요한 산 위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자기 몫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 주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것은 주는 것이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요점은 삶의 품격이 나눔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인과의 법칙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베풀고 계산하지 않고 나누면 결국 더 큰 것을 돌려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풀음을 자주 하는 사람은 운이 따르고 가는 곳마다 도움을 얻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선한 나눔은 선한 흐름을 만듭니다. 불경에는 안한 존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억력이 뛰어났던 이유가 전생의 공양과 보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공덕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억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한 가르침을 잘 기억해 전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쌓인 복이 사람의 능력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작가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가져서 주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다. 주는 일의 뜻과 느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게 되었다. 이 말이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행복은 받는 데서만 오지 않습니다. 나누고 돕는 데서도 옵니다. 진심으로 베풀면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요점은 행복이 함께할 때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차향은 끓는 물에 우러나고 사람의 이름은 단련 속에서 난다. 이 말이 전하는 뜻도 분명합니다. 사람은 역경 앞에서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려면 시험을 지나야 합니다. 차잎이 끓는 물 속에서 가라앉고 떠오르며 향을 내듯 사람도 수양과 선행으로 마음의 경지를 높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시련은 향을 내는 불입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붉은 불에서 단련되고 매화향은 눈 속에서 자란다. 겨울이 오면 꽃은 시들지만 매화는 눈 속에서도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향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 향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생을 지나야 그 향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아름다움 뒤에는 견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이 자꾸 막히고 마음이 우울하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에 가서 고승에게 묻습니다. 저 같은 쓸모없는 사람도 세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고승은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차 한 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자승에게 따뜻한 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곧 따뜻한 물이 왔습니다. 고승은 찻잎을 잔에 넣고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드십시오. 젊은이는 두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입니까? 차 맛이 없습니다. 고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철관음인데 어째서 맛이 없겠습니까? 그러고는 다시 동자승에게 끓는 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차도 물이 다르면 달라집니다. 끓는 물이 오자 고승은 다른 잔에 찻잎을 넣고 끓는 물을 조금 부었습니다. 젊은이는 찻잎이 물 속에서 가라앉고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젊은이가 마시려 하자 고승은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끓는 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향이 방 안에 가득해졌습니다. 고승은 끓는 물을 5번 더 부었습니다. 작은 한 잔의 차가 방을 향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고승이 물었습니다. 같은 차인데 왜 향이 다르냐는 것을 알겠느냐? 젊은이는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한 잔은 따뜻한 물로 우렸고 다른 차는 끓는 물로 우리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온도가 향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고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다. 따뜻한 물로 우리면 찻잎이 위로 떠오른다. 그러면 향이 나오기 어렵다. 끓는 물로 조금씩 부어야 찻잎 속 향이 깨어난다. 봄비처럼 고요하고 여름 햇볕처럼 뜨겁고 가을바람처럼 짙고 겨울서리처럼 차갑다고도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행을 모르면 따뜻한 물이 찻잎에 스미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내와 단련이 없으면 사람의 빛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단련이 사람을 향기롭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나아갈 줄도 알고 물러설 줄도 안다. 그러니 높고 낮음을 다툴 필요가 없다. 도를 아는 사람은 이득과 손해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마당의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머물지, 떠날지에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밝은 지혜의 경지라고 합니다. 요점은 마음이 넓으면 다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사람마다 화와 복의 운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귀는 전생의 덕이 쌓인 것에 따른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불만으로 다투어 남을 해치면 운명을 바꾸기는커녕 업을 만들고 화를 쌓는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남을 해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책에는 이런 대구가 실려 있습니다. 숭욕불경, 간정전 화계화락, 거류무에, 망천공 운권운서. 한국어로 읽으면 숭욕불경, 간정전, 화계화락, 거류무에, 망천공 운권운서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이익과 손해에 마음을 두지 않고 뜰 앞에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본다. 머물지 떠날지도 억지로 하지 않고 하늘의 구름이 말리고 펴지는 것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얻고 이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얻어도 기뻐 날뛰지 않고 잃어도 지나치게 근심하지 않습니다. 영화롭거나 모욕을 받아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떠나거나 머무는 일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투며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따뜻하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툼을 놓을 때 평안이 생깁니다. 송나라 때 재상이며 시인인 향민중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귀와 명리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종 황제가 그를 높은 벼슬에 임명하는 조서를 내렸다고 합니다. 황제는 한림학사 이종학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황제는 말했습니다. 즉위한 뒤로 이런 자리를 임명한 적이 없는데 오늘 향민중을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임명이니 향민중이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학은 그날 아침 궁에 들어왔으니 조서가 이미 내려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아뢰었습니다. 황제는 향민중 집에는 축하하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종학에게 향민중 집에 가보고 다음 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황제의 뜻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종학과 향민중은 원래 친한 사이였습니다. 이종학이 향민중을 찾아가 축하했습니다. 조서가 내려 벼슬이 올랐으니
모두가 기뻐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향민중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종학이 다시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즉위한 뒤로 이런 자리를 임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덕과 명망이 높지 않으면 임명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향민중은 여전히 담담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기쁨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종학은 본체를 나와 부엌에 사람을 보내 물었습니다. 오늘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부엌 사람도 오늘은 조용하고 손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이종학이 황제께 올라갔습니다. 황제는 어제 향민중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종학은 보았다고 답했습니다. 황제는 향민중의 마음이 어떠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종학은 자신이 본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황제는 향민중이었고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벼슬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욕심이 적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북송의 범중엄도 악양루기에서 비슷한 뜻을 말했습니다. 물질의 이익으로 기뻐하지 말고 처지가 불우하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백성을 걱정하고 멀리 있으면 임금을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도 걱정하고 물러나도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나중에 즐긴다 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마음의 그릇이 크면 복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만 더 이해하면 오해는 줄어듭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 조금만 더 너그러우면 다툼은 줄어듭니다. 자신의 눈으로만 남을 재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에게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요구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성격과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높게 여기기 쉬워서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얻고 잃음을 걱정하고 남이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조금 가볍게 두고 남을 조금 더 높이면 마음이 더 즐겁다고 합니다. 이기심이 많으면 기쁨은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자신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밝아집니다. 양보는 패배가 아닙니다. 나약함도 아닙니다. 존중을 알고 나아갈 줄도 물러설 줄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도 넓고 하늘도 높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이고 높은 지혜이며 깊은 수양입니다. 요점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자기 의견과 이익을 내려놓는 사람은 남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내려놓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삶을 조금 더 담담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면 삶에는 햇빛이 더 많이 비칩니다. 옛 지혜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명리의 소란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아야 평안과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로 좋은 가치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영감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